아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구나. 수술실 앞에서 혼자 떨고 있던 72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한 여성이 왜 하루아침에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72세에 되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김말자 씨. 1953년생인 그녀에게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일어나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먼저 아들 내외와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짓고 어젯밤 쌓인 설거지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 그것이 말자 씨가 생각하는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군산 수산시장에서 40년을 생선 장사로 버텨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어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받아와 정오까지 목청 터져라 외치며 팔던 그 시절. 손은 늘 비늘과 얼음 때문에 갈라졌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밤마다 아픈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고생 많으셨어. 이제 편히 쉬세요라며 결혼과 함께 모셔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졌습니다. 두 아들 가족이 모두 함께 살게 되면서 말자 씨의 하루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6명의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주들 학교 준비물 챙기기, 빨래, 청소, 시장 보기까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할 일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가족들의 고마워요. 어머니 한마디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마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작은 잔소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할 때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기름기가 남아있어요. 어머니, 빨래 개킬 때 좀 더 단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며느리들이 깔끔한 성격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시니까 청소 확실히 해주세요. 먼지가 있으면 창피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은커녕 따스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고용한 청소 아줌마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과 따로 해주셔야 돼요. 냄새가 벨까봐 걱정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말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냄새 난다고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조차 더러운 존재가 된 건가. 가족 모임에서도 말자 씨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라며 의견을 물어보던 아들들도 이제는 부인과만 속삭속삭 대화를 나눕니다. 손주들이 와도 할머니는 옆에 있지 마세요. 아이들 옷이 더러워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먼저 먹고 설거지를 하라는 눈치를 받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무급 가사도우미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가사도우미라면 적어도 인격적인 대우와 고마움은 받을 텐데 말자 씨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마음은 더 빨리 무너져갔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이 되는 건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고 이런 나를 가족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것은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참았습니다. 진통제로 버티고 파스를 붙이고 그래도 집안일과 시장 보기는 계속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아서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다리까지 저려와서 걸을 때마다
비명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 찍고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두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이라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원하시면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들들은 모두 바쁘다며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유독 말자 심한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받을 분이 필요한데요.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와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 죽을 뻔했잖아. 정말 다행이야. 그 모습을 보며 말자 씨는 텅 빈 자신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다니. 이게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나 싶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지만 수술 자국 때문에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다리가 저려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수술했다고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시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지만 속뜻은 이제 쓸모없으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려니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귀가 쫑긋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 친구들이랑 약속도 못 잡겠고 주말에 나들이 가는 것도 눈치 보여. 맞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짜증내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요즘 시설도 좋다고 하던데. 그 순간 말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러시겠지만 나중에는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서 지내시면 더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우리도 생각해봐야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40년을 피땀 흘려서 이 집을 일구었는데 결국 짐이 되어서 요양원에 버려지는 건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나는 뭐가 될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채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이런 배신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나?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과 마주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지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들이 거실에서 뭔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살금살금 나가봤습니다. 제주도 여행 어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네요. 언제 가실 건가요? 다음 주 어때? 3박 4일로.
가족여행 이야기였습니다. 말자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도 함께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에서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여행 언제 가는 거예요? 저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끼리 다녀오려 해요. 가족끼리?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 어머니는 몸도 아프시고 여행 다니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방해되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말자 씨가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놀지 못하니까요. 그 순간 말자 씨 마음속에 마지막 줄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구걸하듯 살아야 하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떠나기로.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내가 40년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다. 이제 이 집을 팔고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가족들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이들의 뒷바라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날 밤은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자 씨는 비밀리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랐습니다. 어르신 가족들과 상의하셨나요? 내 집이에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집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4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신도시가 되어 집값이 몇 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말자 씨의 요청에 부동산에서는 일주일 안에 매수자를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인다고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바로 계약하겠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 말자 씨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면 갈 곳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작은 어촌마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월세로 얻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짐들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그릇으로 가족들 밥을 몇 번이나 해줬는지, 이 이불로 손주들을 몇 번이나 재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말자 씨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지만 거실을 본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짐 챙겼다. 이사 가려고. 말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사를 왜요? 내가 이 집 팔았어. 이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말문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농담이시죠? 하지만 말자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드디어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쏟아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강원도 삼척에 도착한 날 말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빨간 지붕 펜션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이곳에서도 일찍 눈이 떴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서 30분을 더 누워있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첫 아침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입맛에 맞춘 밥상이었습니다. 짜지 않고 싱거운 국,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반찬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맛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의 그릇과 젓가락, 몇 개 안 되는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전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가 발 앞까지 밀려와 발가락을 간지럽혔습니다. 이런 여유를 72년 만에 처음 누려봤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울서 오셨어요? 네, 군산에서 왔어요. 이웃들은 말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이도 고향도 사는 이야기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 해요. 잘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뭐하러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요. 시장에 가서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사면 되니까 장보기도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럼 이거 반 포기만 드릴게요. 시장 아주머니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군산에서 40년 동안 생선을 팔았던 경험 때문인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이해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장사하셨나 봐요. 물건 고르는 솜씨가 예사가 아니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뿌듯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나로 사는 삶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이 평화로운 시간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밤에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푹 잤습니다. 새벽에 깰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준비할 것도 없는 이 자유로움이 꿈만 같았습니다. 삼척으로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윈 얼굴의 수척한 모습. 평소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찾고 아내는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아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없이 사흘만 지내봐도 정신 없더라고요. 40년 동안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하셨던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말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이제 와서 뭘이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하지만 말자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 엄마, 아들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말자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말자로 살 거야. 이 말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도 좋지만 김말자라는 이름이 더 좋아. 내가 나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 테니까. 아들이 떠난 후 말자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말자 수고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72년 만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평화로운 순간.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아가세요. 바다 앞에 서 있는 72세 김말자 씨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김말자라는 이름이 있고 자신만의 공간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소중하지만 자신을 위한 삶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걸 72세에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김말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